한국 축구의 나락의 끝은 어디인가? 신문선의 거리에요. 오늘 한국을 2대0으로 꺾은 것은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대환호를 할 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축구는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옆에는 개선을 할 것인지, 계속돼서 숙제도 많고 누적되고 있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팬들의 분노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경기 중에도 제가 해설하면서 경기 흐름과 연계시켜서 일본의 경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지금 올림픽팀 선수들 구성을 해서 우즈베키스탄의 2부 리그의 팀 성격으로 참여를 시키면서 경기력 향상시킨다는 이야기. 우리는 U22 제도로 K리그에 지금 한국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꾀하겠다라고 했던 시스템이 우즈베키에 했던 그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 K리그에서 역대 23세 아시안컵 대표팀의 모든 선수들이 프로팀에 지금 선수로 구성됐던 그 초유의 일이 지금 사실 멤버를 짰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에게 충격적으로 패한 것. 우즈베키스탄이 이 연령대에 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연령대에서 우리보다 2살, 3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경기에서는 경기를 주도하고 또 골을 터뜨릴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결과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한 이 시간에 우즈베키스탄의 기술 그리고 연령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90분간 뛰어내는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보다 우위를 보였다. 그리고 수비에 대한 시스템, 4번을 정점으로 한 수비의 간격 유지, 옵사이드 트랩, 그리고 커버, 원사이드 컷, 이런 그 완벽한 전술적인 운영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 축구의 나락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신PD1 정리 한번 해보시죠. 사실 저는 경기가 종료하기 직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네. 저는 평가도 평가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지금 그래야 이게 또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죠. 맞아요. 네. 일단은 네. 이란과 레바논 경기가 레바논이 지금 이란이 졌기 때문에 네. 한국이 조 2위로 8강에 갑니다. 근데 8강에 가기 앞서 열렸던 세 경기에서 이민성 감독의 전술은 무엇이고 네. 이 전술이 만약에 8강에 갔다. 8강에 가서 좀 더 발전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 전술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 경기를 통해서 드러났던 공통적인 문제점을 벌써 우리가 분석했잖아요. 첫째, 수비가 불안하다. 그 수비가 불안하다는 것에 대한 답은 우즈베키스탄이 오늘 보여준 거예요. 2살, 3살의 어린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수비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했잖아요. 현대 축구에서 공수전환의 속도를 배가하려면 수비가 깊게 서서는 안 되는 거죠. 일자 형태로 쓰고, 그리고 볼사이드 쪽에서 한국 선수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게 해서 볼사이드 쪽에 좁혀서 쓰는 수비의 완벽함. 그리고 미드필더, 지금 11번 윙어로 지금 포지션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11번 선수의 움직임, 그 현란한 개인기, 그리고 그 미드필드에서 풀어나가는 패스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공격수들의 또 한국의 수비에 옵사이드 트랩을 깨는 그런 침투. 우리 공격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는 우즈베키스탄 수비 숫자가 늘 많았죠. 네네. 그리고 역습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측면 쪽 가운데 쪽에서 총알처럼 뛰어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지금 한국이 완전히 눌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현대 축구에서 얘기하는 승리의 방정식에서 전술의 가장 그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선수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경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질 않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자, 수비에서 말이죠. 오늘도 수비에서 또 끌다 끊겨가지고 골 먹었잖아요. 그죠? 왜 이것이 되풀이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감독 입장에서 저도 궁금합니다. 스타팅 멤버 지금 변화를 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교체 없이 지금 선수를 기용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대회가 열리는 사우디에서 얘기하기는 지금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요.
중국한테 졌을 때도 상당히 우려들을 했어요. 그때 우려됐던 건 뭐냐면 압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뒤쪽에 두들겨 맞는 역습에 대한. 근데 오늘도 우즈벡한테 역습 몇 번 당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그 심각한 문제. 그리고 지금 전 선수들이 프로팀 선수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경기력이 나이 어린 선수들에 비해서 체력으로도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무언가. 그러면 22세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들어갔다 5분, 10분 만에 빼니까 오히려 대학에 가서 그러면 게임의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반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네. 일단은 경기가 종료된 마당에 기록을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즈벡 대한민국 볼 점유율 33대 67, 슈팅이 8대 7, 유효 슈팅이 4대 1.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반 83분이었던가요? 네. 그때 대한민국의 첫 유효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후방에서 빌드업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앞서 보였던 세 경기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맞아요. 네, 그랬을 때 8강전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기 운영보다는 오히려 좀 아까 얘기했던 빠른 축구 공간에다가 공을 떨궈주고 그것을 또 득점까지 이제 메이킹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빠른 축구를 하려면 지금 우즈베키스탄 11번의 조마예프 선수, 이 선수가 윙어인데 미드필드로 와서 볼 컨트롤하고 타이밍 맞춰주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마예프 선수가 볼을 가서 튀겨 올라가는 거 봤죠. 한국은 조마예프 선수 같은 그런 미드필더도 없을 뿐더러 역습의 기회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볼을 차준 다음에 한 선수만 가는데 우즈베키스탄은 A, B, C, D가 그냥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술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레바논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제 8강에 올라갔는데 네네. 어느 팀을 만나서 경기를 하든 그 전술이 지금 이민성 감독이 오랫동안 지금 팀을 이끌면서 그게 켜켜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제 한국 대표팀에 대한 경기력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대표팀 연령대별 감독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뽑았는가 뭐 이런 거죠. 정명용 감독이 과거에 그죠 무명의 지도자였었는데 세계대회에 나가서 준우승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우리 성과도 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린 선수일수록 그 감독의 역할, 감독이 갖고 있는 그런 과학적 훈련 방법이나 또 선수들과 소통하는 거라든가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 과거의 성과 거기서 이렇게 고정돼야 될까? 어른들이 한 얘기 그대로 합니다. 내 때를 좋아한다. 뭐 대표 선수 2002년 멤버 뭐 이런 적이라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그 실패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비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뭐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일본은 그리고 우즈벡은 올림픽을 겨냥해서 여유를 갖고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르게 지금 왜 이 대회에 우승을 해야 되겠다고 더 이렇게 조마조마할까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PD관이 옆에 권력자라면 제일 높은 권력자라면 성과 내야 되겠죠. 그럼요. 성과 당연히 내겠죠. 그럼 쫓기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실패하면 이제 국내 축구 팬들은 저처럼 입중계하면서 신문선의 꼬리에서는 이렇게 정당하게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8강을 앞둔 대한민국 U23 대표팀. 네. 사실 레바논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대승을 했던 대한민국이고 네. 그것이 사실 오늘 경기 전반에서만 해도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경기를 뛰면서 그리고 실점 이후에 그리고 추가골 이후에 패색이 짙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대표팀이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맞아요. 이것을 지금 이민성 감독이 다음 8강 경기에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이죠. 이렇게 권합니다. 자, 오늘 우즈베키스탄한테 우리가 경기를 계속 완패한 겁니다. 기술에서 졌잖아요. 2살 어린 선수들, 3살 어린 선수들인데 체력에서도 졌잖아요. 그렇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한국 축구 현주소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하는데 말이 혁신이죠. 근데 무슨 혁신을 합니까? 세계장선거 끝났다고 혁신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홍명보 감독을 8강에 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신년 기자회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제 한국 축구는 정말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정말로 심각한 통렬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비판과 반성을 해야 될 이러한 그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정말 복잡합니다. 정말로 복잡한 지금 대한민국 축구판이 돼버렸어요. 네. 꼬이고 엉키고 그리고 또 늪에 빠지고 그리고 누구도 나서서 욕을 먹더라도 정말 행정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자, 그러면 네. 지금 사실 8강 상대가 저희 CD조에서 토너먼트가 결과적으로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중국이 유력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과 중국과 대한민국의 8강전 경기 관전 포인트 만약에 중국이 정말 1위 조이를 확정한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경기를 보면 시청자분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축구 경기력의 체력과 기술과 전술. 우즈베키스탄에 다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경기 당일날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 사이언스들이 하는 얘기예요. 심리적 요인이에요. 이 심리적 요인은 이걸 다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지금 우즈베키한테 졌어요. 2살, 3살 어린 선수들이 뛰는데 이거 추락됐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과 경기 때 다른 거는 지금 연습 다 했는데 뭐 지금도 이러니까요. 그거를 끌어올려서 오늘 사실은 우즈벡과 경기 때 전반전에는 1차전, 2차전, 이란과 레바논 경기 때보다는 자신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경기에 또 패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커브를 떨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디션 사이클로 갈 겁니다. 이 부분은 우선 첫 번째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했던 것, 세트피스 때에 골 넣었던 것, 그리고 컵백에 대한 것, 우리가 잘했던 것을 어떻게든지 중국과 경기 때 끌어올려야 됩니다. 중국은 최근 오랫동안 지금 2002 월드컵 그 본선에 나온 이후에 계속 최악의 지금 경기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대회 출전하기 전에 중국에 있었던 친선대회 때 한국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만약에 한국을 또 꺾게 된다면 뭐 중국 사람들은 어떤 그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8강전에서 뭐 4강 가는 게 목표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 대표 선수들 그리고 또 민정 감독은 중국과 경기에서 절대로 미루지 않고 최선의 경기를 다해서 결과는 이제 둘째 문제죠. 축구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자, 승리의 3C가 얘기되죠. 컨피던스, 자신감을 갖기를 권하고요.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집중을 해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컨트롤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C거든요. 오늘 경기 때 이제 우리가 2대0으로 벌어지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무조건 빨리만 가려고 또 그러잖아요. 그 경기를 컨트롤하는 미드필더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한국 대표 선수들이 다 프로팀에서 뛰는 선수인데 그래도 K리그에서 K1에서 들락날락한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중국과 경기에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자신감의 이 실추, 자신감의 추락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과제이자 숙제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선의 꼴이에요. 입중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소통하니까 속이 그래도 좀 풀리실 겁니다. 그죠? 지금 지상파 방송들 이렇게 보면 똥볼을 차도 잘했다 그러고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정말 속속들이 저희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비판을 해서 대한민국 축구가 좀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 충격에서 제가 이렇게 나서서 싸우는 겁니다. 말이 쉽죠. 다 피하고 다 무서워하는데 신문서는 무슨 온몸에 제가 철갑을 들렀습니까? 그래도 저는 갑니다. 저래도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쓴소리라고 쓴소리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광고를 달라고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몰아서 신문선의 쓴소리와 신문선의 바른 말은 국민들이 힘을 도와서 힘을 보태서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 리더십의 부재와 그리고 또 도덕의 실정과 책임에 지지 않는 모습에 일침을 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신문선의 꼬리에어는 8강전 경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문장의 경기의 흐름과 또 상황에 맞으면 그것을 대입을 시켜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자,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강전도 저희 입중계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